안녕하세요. 포크리프트 북클렛 평까지 번역해서 한국말 버전으로 올립니다. 1번 평가를 통과한 후 고위험 노동 허가증 신청하기까지 며칠이 걸립니까? 정답은 60일. 2번 HRW 라이센스, 하이리스크 워크 라이센스가 기간 만료 후 12개월 이내에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갱신할 수 없으므로 다시 교육을 받고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고 평가를 받으십시오. 3번 HRW 라이센스는 갱신해야 됩니까? 답은 yes, 예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이 정답은 매 5년마다 WHSQ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번 포크리프트 작동 전 점검은 지게차 작동하기 전에 수행해야 합니다. 그중 9개를 나열하십시오. 1번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2번 포크나 부착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3번 포크리프트 하면에 오일이 샌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4번 마스트. 5번 하이드롤릭 램, 유압 램을 말하는 거죠. 6번 호스, 하이드롤릭 호스 말하는 겁니다. 7번 데이터 플레이트, 다타 플레이트. 8번 각종 오일들, 엔진 오일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9번 배터리. 5번 문제. LCD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거는 포크 힐에서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6번 시동 후 점검 사항은 안전벨트를 맨 후에 시동 후 점검 사항을 6가지 나열하십시오. 1번 게이지, 2번 라이트, 3번 혼, 4번 후진 비퍼, 5번 스티어링 휠, 6번 브레이크. 7번 문제. 시동 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데이터 플레이트가 없거나 읽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그 다음에 태그를 붙이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스탑 태그 리포트입니다. 8번 지게차의 타이머와 휠에 대해 수행해야 되는 점검 사항을 5가지 나열하십시오. 첫 번째, 공기압이 충분하지 않을 때. 두 번째, 타이어 마모 표시기 밑으로 타이어가 마모되었을 경우. 세 번째, 타이어가 차축에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았을 경우. 네 번째, 타이어의 고무 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했을 경우. 다섯 번째, 타이어가 고르게 닳지 않았을 경우. 9번 문제. 지게차에 장착된 지게차에 장착된 가드 세 부분과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보호하는지 설명하십시오. 1번 오버헤드 가드. 이거는 낙하물로부터 운전자 머리 부분, 윗면을 보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 보호대. 이거는 말 그대로 발을 보호해 줍니다. 세 번째 로드 가드. 로드 가드는 로드가 정면에서 운전자 방향으로 떨어져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0번 문제.
엔진이 작동 중인 동안 주의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료는 발화물질이므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11번 문제. 공기가 채워진 타이어를 올바른 작동 압력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왜 그런지 설명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안정성과 지게차의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12번 문제. 지게차를 운전하는 동안 시야가 가려지면 그 전에 할 수 있는 4가지 조치는 무엇입니까? 1번, 첫 번째, 경로가 명확한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후진으로 이동하기. 세 번째, 동료가 옆을 봐줄 수 있는 동료를 이용하기. 네 번째, 로드를 다시 쌓기. 13번, 지게차를 이동할 때 왜 화물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합니까? 이것은 화물의 로드의 안정성과 사람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14번 문제. 경사면에서 지게차를 돌리는 것이 왜 안전하지 않은지 2가지 이유를 말하세요. 첫 번째는 지게차가 전복될 수 있으므로, 두 번째는 적재물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15번, 해저드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이것은 위험이나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16번, 리스크는 뭔지 설명하세요. 위험이나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힐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17번, 고위험 작업을 수행할 때 안전하게 작업하지 못한 경우 WHS 규제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처벌은 무엇입니까? 면허 정지, 첫 번째. 두 번째, 라이선스 취소, 면허 취소. 세 번째는 면허 갱신을 거부. 18번 문제. 포크리프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장에서 고려하고 계획해야 할 12가지 현장 위험을 나열하십시오. 1번 전력선, 2번 가로수, 3번 오버헤드 서비스. 그러니까 이거는 땅이 아닌 지면에서 떨어진 부분에서 작업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 오닝, 차양막. 그 다음에 5번 롤러도어, 6번 가교 다리, 교량, 7번 빌딩, 8번 차량, 9번 공장 및 장비, 10번 보행자, 11번 지면 상태, 12번 불량한 조명. 19번 문제. 모든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할 3가지를 나열하십시오. 첫 번째, 안전한 설비 및 설비 제공. 안전한 공장 및 장비 제공. 두 번째, 안전한 작업 시스템 제공. 세 번째, 적절한 시설 제공. 20번 문제. 작업장 안전을 위해서 작업장 안전 정보 문서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문서를 4개 나열하십시오. 첫 번째, Code of Practice 실천 강령. 두 번째, 호주 표준 문서. 세 번째, 관련 규정. 네 번째,
관련 입법사항. 21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장의 위험 요소에 대해 논의할 3명을 나열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첫 번째, 다른 작업자. 두 번째, 감독관. 세 번째, 안전관리자. 그리고 당신이 왜 이거를 해야 되나요? 이것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2번 문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을 계획할 때 이전에 언급한 현장 위험 외에 고려해야 할 8가지 사항은 무엇입니까? 1번 허가, 두 번째 위치, 3번째 접근, 네 번째 의사소통, 다섯 번째 출구, 여섯 번째 기술, 일곱 번째 개인보호장구, 여덟 번째 자격증. 23번 문제. 직원 근로자로서 HRW를 수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4가지를 나열하십시오. 첫 번째, 자기 자신의 건강을 확인.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기.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네 번째, 관련 Work and Health Safety 규정을 준수하기. 24번 문제. 방금 과정을 이수하고 HRW 지게차 면허를 취득한 후 취득하지 않은 장비를 작동하기 전에 고용주가 제공해야 할 4가지 사항을 나열하십시오. 1번 감독, 두 번째 정보, 세 번째 지시사항, 네 번째 관련 교육. 25번 퀸즐랜드의 송전선 근처에서 지게차 작업을 할 때 유지해야 하는 최소 안전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A. 최대 13만 2000V 3m. B. 13만 2000에서 33만 V까지는 6m. 33만 V 이상은 8m. 26번 문제. 가공 전력선의 전압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지역 전기회사에 연락해서 확인하세요. 27번 문제. 전력선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5가지의 시각적 표시기를 나열하십시오. 1번 타이거 테일, 2번 마커볼, 3번 위험 및 경고 사인, 4번 컬러 마커, 5번 도색된 전봇대. 28번 문제. 운전 중인 지게차가 전력선과 접촉할 경우 취해야 할 5가지를 나열하십시오. 1번 알림,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알리기. 2번 브레이크, 전력선과 가능하면 전력선과 닿아 있는 부분을 떼어낼 수 있도록 떼어내기. 3번 stay, 안전하다면 기계 안에 머무십시오. 하지만 화재 등으로 기계를 떠나야 하는 경우는 지게차와 닿지 않게 점프하여 최대 8m까지 양발을 지그재그로 비비거나 한쪽 발로 호핑해서 깡총 떼어서 가야 됩니다.
네 번째, 보고. 관련 상급자나 관련자에게 보고하기. 5번, 재사용하기 전에 확인, 기계 점검하기. 29번 문제, 승객은 언제 지게차에 탑승할 수 있나요? 단지 그 기계가 한 명 이상의 좌석이 더 있어서 한 명 이상을 태울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0번 문제, 보행자, 다른 작업자, 차량 또는 이동식 공정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안전관리 조치를 나열하십시오. 트래픽 컨트롤러, 첫 번째, 트래픽 컨트롤러 같이 스탑이라 고 사인을 들고 안내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위험등. 세 번째, 사인 표지판. 네 번째, 바리케이트 장벽. 다섯 번째, 제한구역. 여섯 번째, 교통관리 계획. 31번 문제, 어두운 곳이나 야간에 지게차를 작동하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까? 충분한 조명. 32번 문제, 현장의 다른 작업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두. 두 번째, 서면 문서. 세 번째, 표지판. 네 번째, 수신호. 33번 문제, 동료가 당신에게 명확하지 않은 신호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업을 중지하고 가서 해결법을 찾아야 합니다. 34번 문제, 일기예보를 듣거나 특히 외부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을 계획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적절한 위험 통제 준비. 두 번째, 작업 환경 계획. 세 번째, 업무 활동 계획. 35번 문제, 지게차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 관련 4가지를 나열하십시오. 1번, 고온. 2번, 연기나 안개. 3번, 눈이나 빙판. 4번, 네 번째, 미끄러운 지면. 36번 문제, 젖거나 미끄러운 표면에서 지게차를 작동할 때 안전하게 작동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감속. 두 번째,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기. 37번 문제, 사람이 근처에 있거나 사람 위로는 짐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한테 부상을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8번 문제, 내연기관, 휘발유, 가스, 디젤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이 위험한 가스, 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일산화탄소. 제한된 공간에서 왜 실내나 제한된 공간에서는 왜 사용할 수가 없나요? 사용해서는 안 되나요? 배기가스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지게차를, 포크리프트를 제한된 공간이나 실내에서 사용해야 될까요? 전기 작동 방식 지게차 말하는 거죠. 39번,
배터리 충전 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충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터리는 충전 시 위험한 가스를 방출하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0번 문제. 지게차를 사용할 때 후방에서 스윙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빠른 역방향 움직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41번 문제. 경사로에서 하중을 위나 아래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하중은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합니까? 경사면 위쪽 방향으로. 42번 문제. 지게차가 옆으로 전복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게차 안에 남아 있고요. 두 번째, 구름이 멈추고 정지할 때까지 그 안에서 최대한 몸을 지탱합니다. 43번 문제. 지게차가 옆으로 전복될 수 있는 6가지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안전하지 않은 속도와 회전. 두 번째, 고르지 못한 표면. 세 번째, 하중이 고르지 못한 적재물. 네 번째, 펑크난 타이어. 다섯 번째, 과속. 여섯 번째, 적재물이 높이 있는 상태에서 회전하기. 일곱 번째, 사이드 시프트 측면 이동이 중앙으로 되돌리지 않았을 경우. 여덟 번째, 경사면에서 회전했을 때. 44번 문제. 이동 시 지게차가 앞뒤로 전복될 수 있는 6가지 조치를 나열하십시오. 첫 번째, 적재 용량 초과. 두 번째, 급제동. 세 번째, 마스트를 앞쪽으로 많이 기울였을 경우. 네 번째, 포크암의 끝부분, 뒤꿈치 부분에 끝까지 적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섯 번째, 과속. 여섯 번째, 경사면 아래로 진입했을 경우, 전진했을 경우. 일곱 번째, 고르지 못한 표면. 여덟 번째, 마스트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문이나 출입구나 건물에 진입하거나 나갈 때 거기에 부딪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45번 문제. 지게차에서 안전벨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차 안에서 튕겨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46번. 지게차와 화물의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측면 이동 장치를 항상 장착해야 합니다. 지게차와 화물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측면 시프트, 사이드 시프트가 항상 중앙에 위치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네요. 47번. 짐을 싣거나 싣지 않고 지게차를 움직일 때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안전한 높이는 얼마입니까? 차축 높이, 엑셀 하이트나 또는 가능한 한 낮은 높이를 말합니다. 48번.
일직선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선회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은 왜 위험합니까? 높이는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49번 문제. 한쪽 포크 암에만 짐을 싣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지게차가 손상될 수 있고요. 세 번째, 적재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번 문제. 적재물이 포크암의 힐 부분에 완전히 닿지 않으면 이것이 지게차 작동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안정성과 적재 용량이 감소합니다. 51번 문제. 적재물의 무게를 알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운송장 및 화물 전표 같은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울로 하중의 무게를 직접 측정하기. 세 번째, 무게를 계산하기. 네 번째, 아마 화물이 적재물에 팔렛에 실리기 전에 누가 적재물의 용량을 표시해 놨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마 있을 수도 있다, 그거 얘기합니다. 52번 문제. 호주에서 가장 일반적인 지게차 로드 센터는 얼마입니까? 600mm. 53번 문제. 트럭과 하역창 사이에 틈새에 공급되는 철골 구조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거 답은 도크 플레이트나 브릿지 플레이트입니다. 54번 문제. 지게차 및 부착물의 전격 용량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데이터 플레이트, 다타 플레이트. 55번. 지게차에 부착물을 장착하는 올바른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조업체 사용 설명서. 56번 문제. 포크 타인 외에 포크리프트에 사용할 수 있는 부착물 5가지를 나열하십시오. 첫 번째, 카펫 스파이크. 두 번째, 집. 세 번째, 작업 플랫폼. 네 번째, 포크 연장 도구. 다섯 번째, 드럼통 클램프입니다. 57번 문제. 집 부착물은 지게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세 가지 효과를 제시하세요. 첫 번째, 적재 용량 감소. 두 번째, 무게중심 증가. 세 번째, 적재물을 스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정성 감소. 58번, 부착물을 추가한 후 지게차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2가지를 나열하세요. 지게차 적재 용량 감소. 두 번째, 로드 센터 디스턴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59번 문제. 짐을 서로 쌓을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단하고 수평이 맞는 표면. 두 번째,
무겁거나 액체의 제품들은 바닥면에 놓기. 세 번째, 높은 하중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60번, 지게차 포크리프트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바퀴 타이어가 지면에 닿아 회전하는 앞바퀴의 중심점과 중심점, 바닥과 앞바퀴의 중심, 그 밑바닥이 맞닿는 부분, 거기를 말합니다. 61번 문제, 귀하가 운전하고 있는 지게차가 어떤 식으로든 고장이 난 경우 취할 조치 4가지를 나열하십시오. 첫 번째, 작동 중지. 두 번째, 가능하면 포크를 바닥에 지면까지 내리기. 세 번째, 고장 사인 태그아웃 붙이기. 네 번째, 다시 사용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알리고 수리하기. 62번 문제,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주차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요? 7개를 나열하세요. 첫 번째, 출입구. 두 번째, 소방장비 앞. 세 번째, 경사면. 네 번째, 응급처치 장소 및 도구 앞. 다섯 번째, 사람들의 보행로. 여섯 번째, 비상구. 일곱 번째, 철도 건널목. 63번 문제, 지게차의 일반적인 주차 절차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포크암을 지면까지 내리기. 두 번째, 주차 브레이크 채우기. 세 번째, 기아 중립으로 놓기. 네 번째, 포크리프트 키 제거하기. 64번 문제, 지게차에서 내릴 때 시동키를 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